네, 운동 레벨을 5를 달성한 데이비드가 드디어 기사의 종자가 되었습니다. 무려 시간당 꼴랑 1시몰레온만 받고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일주일 내내 기사들의 시중을 드는 일이에요. 부조리한 업무 조건인 것 같지만 특히나 평민이 기사가 되려면 종자는 필수 코스입니다. 그럼 이제 아침이 되었는데 어제 파티를 열었던 거실부터 정리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테이블이랑 의자는 치워주고 가족 식탁을 옮기고 남은 조명들을 활용해준 다음에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 테이블에 의자 하나를 놔서 줄리의 교육 공간을 만들어 볼까봐요. 조금 전에 피터를 광장에 보내고 다시 집안에 있는 이안이로 플레이를 하려고 컨트롤을 전환해보니까 무한 로딩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곧 줄리엣이 어린이가 될 텐데 이 버그 때문에 줄리엣을 외부로 교육 보내는 게 까다로워질 것 같아서 이번에는 집안에서 교육을 시켜주면 어떨까 싶어요. 바로 이거, 수놓는 인생 십자수 키트. 중세시대 때는 여성이 바느질로 돈을 버는 일이 흔했으니까 줄리엣은 십자수 기술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근하는 오빠들과는 달리 재택근무를 시키는 거죠. 시대상 아들들은 평생 끼고 살 수 있지만 딸인 줄리엣은 나중에 시집을 보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일을 시켜주면 줄리엣과 조금이라도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바느질 기술은 굳이 돈을 지불하고 선생님을 고용할 필요가 없이 엄마인 르네에게 배우는 설정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줄리엣의 장래를 위해 십자수 키트를 하나 놔주고 그 김에 표지판 모드에 딸려있는 제작 테이블도 구매를 해볼게요. 채집 바구니 만드는 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디너 파티의 보상으로 받은 이 요리책을 벽난로 선반에 놓아주었습니다. 이거는 파티 초대에 대한 답례로 부유한 제니퍼가 책을 좋아하는 피터에게 요리책을 선물했다는 컨셉이에요. 자, 그러면 스토브를 수리를 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해볼게요. 오늘의 메뉴는 양파 수프입니다. 닭장 관리부터 작물 수확까지 끝내고 왔더니 줄리엣이 드디어 어린이로 성장을 했네요. 민첩성 1, 창의력 2, 사교력 2, 사고력 1레벨로 새로운 유년기를 시작하는 우리 줄리엣의 특성은 선량함, 완벽주의자, 외향적임. 오, 매력있다. 약간 히어로 재질의 특성이랄까요? 역시 우리 막내딸. 육아에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영아 때 그렇게 잠을 못 자서 엄마 아빠 고생을 시키더니 대신 유아기간을 순탄하게 보내고 어린이 시절도 무난한 육아 난이도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장한 줄리엣의 모습은 아우 힙해. 그나저나 얼굴이 완전 머리 긴 데이비드네요. 보자, 우리 줄리엣은 고상하게 키우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두건은 빼고 랜덤 머리와 비슷한 길이감의 머리 스타일로 바꿔주고 예전 옷과 같은 옷으로 맞춰주었습니다. 짜잔! 아이고, 침대 몬스터가 시작됐네. 침대도 바꿔줄게요. 자, 그럼 이제 제작 테이블을 써볼게요. 장비 제작하기, 채집가의 바구니, 목재 4개가 필요합니다. 눈 쌓인 바구니에 소금을 뿌리고 손맛을 추가해준 다음에 아우 추워, 끝나고 꿀물 한 잔 마셔야겠다 하다보면 채집 바구니가 완성이 됩니다. 빈 바구니, 더 많은 채집 재료를 운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채집을 하러 갈 일이 생기면 챙겨가 볼게요. 그나저나 데이빗, 오늘 첫 출근인데 기분이 어때? 조금 긴장되지? 아, 뭐 그냥 그래요. 별거 있겠어요. 그렇게 데이비드는 오후 5시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피터도 동생한테 질 순 없겠죠? 지금 버그 때문에 외부로 나가기가 좀 꺼려지니까 버그가 해결될 때까지만 집안에서 교육을 시켜줄게요. 글쓰기 연습하기. 여기서 클럽 시작을 누르면 클럽원이 집으로 와버리니까 자유의지 말고 강제로 교육을 시키는 대신에 딱 한 번만 글쓰기 연습을 눌러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비 지불 완료. 아이고, 그런데 집에서 공부를 하니까 줄리엣이 방해를 하네요. 그래, 오빠 방해하지 말고 나와 놀아. 대신 르네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보도 피터 방해하지 말고 줄리엣 가르쳐주기 전에 십자수나 한번 해봐. 소형 자수틀, 그리고 무지개. 르네가 줄리엣에게 시범으로 보여줄 십자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드디어 피터가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됐네요. 네, 데이비드가 9시가 되어 퇴근을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오늘 4시몰레온을 벌었습니다. 게다가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역시 데이빗. 그런데 처참함, 탈진함, 따분한 일. 아이고, 첫 사회생활이 만만치 않았나봐요.
그래, 얼른 가서 쉬어. 고생 많았어. 그리고 우리 피터는 거의 4시간째 글쓰기 연습 중인데 대단하잖아. 저 진짜 연습하기 한 번밖에 안 눌러줬었거든요. 이제 그만하려나 보다. 피터가 배가 고픈가 봐요. 다른 가족들이 게임하기 전에 컴퓨터를 얼른 치워놔야겠어요. 전기도 다시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터가 기술이 66%가 찼는데 아마 하루만 더 교육을 시켜주면 피터도 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 그런데 데이비드가 여기서 자고 있네요. 에고, 종자일이 어지간히 힘들었나봐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는지 엄마 옆에서 곤히 잠이 든 데이비드입니다. 올 겨울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새해 전야제예요. 그러니 피터도 빨리 취업을 해야겠죠? 교육비를 지불을 해주고 피터가 아침부터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이안이는 열심히 집안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데이비드가 어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맛있는 것 좀 해주려고요. 가게에 가서 사슴고기 8개를 산 다음에 사슴 스테이크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안이가 요리를 하는 동안에 드디어 피터도 글쓰기 레벨이 5가 되었습니다. 전기 끊기 전에 얼른 취업부터 시켜줄게요. 우리 피터는 필경사 직업으로 작가 직군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없네요? 피터가 청년까지 얼마나 남았지? 거의 2주 남았는데 안되겠다. 룰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이안이가 노인이 되는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애들을 조금 빨리 성장시켜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이 되는 기준을 청소년이 된 지 25일 후가 아니라 애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술 레벨이 도달되었을 때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25일이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물론 첫째보다 둘째가 기술 레벨이 더 빨리 5를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첫째가 먼저 성장할 때까진 둘째는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일단 피터를 청년으로 성장시켜주기 전에 새해 전야제이기도 하니까 청년이 되면 뭘 이루고 싶을지 우리 피터 결심을 한번 정해볼까요? 바로 소중한 성대 만들기. 피터가 청년이 되면 일주일 내로 제니퍼와 약혼을 시켜줄 생각입니다. 그럼 급하게 단순한 삶 부지 챌린지를 빼고 케이크를 만들어서 피터를 성장시켜줄게요. 생일 초코끼. 다들 어디가? 그래도 줄리엣이 옆에 있어주네요. 촛불을 불어서 끄기. 후, 뭐야, 왜 안 꺼져? 다시. 후, 꺼졌다. 피터 연령대 상승. 청년입니다. 평생의 책임, 승승장구하는 직장생활, 다양한 기회가 기다립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20대는 인생의 황금기가 아니던가요? 그럼 20대가 된 우리 피터의 추가 특성은 질투심 많음. 이게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찌질한 구석이 있는 피터는 뭔가 비틀린 자신감이 있어요. 겉으로는 허세와 광대 활동으로 자신만만한 척 위장을 하는데 살면서 일이 잘 풀린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불안이 가득하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것에 소유욕과 집착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얻은 나만의 것, 내 연인. 제니퍼에게 약간의 집착이 있어서 질투심 많은 특성을 넣어주면 뭔가 피터스러운 연애와 결혼 생활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야망은 영혼의 동반자. 이심은 천생연분을 만나 보람찬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원래 많은 친구들을 사귀어서 마을의 인기인이 되고 싶었던 피터는 제니퍼를 만나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날 제대로 이해해준 건 제니퍼 내가 처음이자 유일해. 오직 제니퍼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팔불출 피터가 되어줄 것 같네요. 짜잔! 그래서 청년이 된 피터는 졸린가 봐요. 그래도 일자리는 찾고 자야지. 피터의 직업은 문인. 사실은 수도원에서 귀족들의 의뢰를 받아 책을 필사를 하는 필경사인 거죠. 피터는 내일 오전 11시에 첫 출근을 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의자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단체 낮잠 타임이 되었는데 데이비드가 혼자 요리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데이비드도 성장을 해서 기사가 되려면 양궁 기술 레벨이 5가 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뒤늦게 낮잠이 들었던 데이비드는 5시가 되어서 성으로 2번째 출근을 했습니다. 잘 다녀와. 데이비드가 아직 퇴근 전인데 두려움이 떴네요. 마치 누군가가 그의 인생을 조종하는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는 마침내 꿈을 이루게 될까요? 아니면 그의 삶을 조종하는 누군가가 그의 소망이 실현되는 것을 방해하게 될까요? 뭐지?
데이비드가 퇴근을 했습니다. 엄습하는 불안, 꿈을 이루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데이비드가 자신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면서 불안감이 그를 엄습합니다. 종자일이 생각보다 데이비드한테 안 맞나 봐요. 기사가 되어서 번쩍거리는 갑옷도 입고 멋있게 검을 휘두르며 공도 세우고 인정받아 자기도 받고 하는 상상을 하고 있다가 막상 종자가 되어보니까 이건 뭔 설거지에 시중들기 같은 잡일만 하는 데다가 직접 본 기사들도 상상했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멋지고 존경스러운 인물들만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꿈이 와르르 무너진 데이빗. 이 길이 내게 맞을까?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불안감이 엄습하지만 또 앨리스를 생각하면 기사가 되기를 포기할 수 없는 데이비드의 고충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에휴, 인생살이 힘들지. 기분 좋은 하루 만들어주기.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작은 위로밖에 없네요. 아들, 실제로 보니까 어때? 너가 그 귀족 기사들보다 더 훌륭한 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지? 데이비드가 기분이 조금은 나아진 것 같네요. 다행이다. 데이빗, 아빠는 항상 내 편이고 우리 가족은 언제나 너를 응원한단다. 그리고 사회생활에 지쳐 계실 여러분들도 제가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Grump Tebow.